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이 바뀌는 혼돈의 이 정책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피할 수 없는 세금인데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같이 즐기게 해주실 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뭔가 업데이트나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비전문가잖아요. 전 일반인인데 세금을 조금 아는 정도인데 아예 세무사, 회계를 하시는 분을 모셔왔습니다. 일단은 저의 그 법인 그리고 개인 사업자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해 주시는 이 세무사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이 오늘부터 저와 또 여러분들과 함께할 세무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봄 회계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이진석 대표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네. 저는 놀라운부동산 조영근 대표님 운영하시고 계시는 사업장 세무대리를 맡고 있는 다봄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이진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방송은 너무 어색해가지고. 정규 방송은 아닙니다. SBS, TBS 아니다 보니까 편하게 그냥 하시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보가 네. 정말 이 밖에서 그렇죠. 얻기 어려운 그런 네. 정보들을 정확하게 이제 인식시켜 주시면 되는 거니까 네네네. 네, 오늘부터 좀 잘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세금이 너무 뒤죽박죽이라서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부분은 제가 세무사분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많으실 거예요. 알고 계신. 어이가 없는 정도가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이진석 대표님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잡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상담하거나 해보면은 네. 세무사랑 얘기했는데 하나도 모른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안 맡으려고 한다. 뭐 이런 네네.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속사정이 네.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양포 세무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점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양도세라든지 뭐 상속세, 증여세 같은 재산세 업무를 좀 기피하세요 세무사님들께서. 사실 돈도 안 되잖아요. 조금 안 되긴 하는데. 그니까요. 제가 봐도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거하고 나중에 책임져 주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봐야 뭐 사람들이 뭐 사실상 낼 준비가 되신 분들은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네. 뭐 몇 백만 원 정도 뭐 보수를 제공해야 한다고 해도 하실 분도 네.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쓰다고 해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보통 인식이 그렇게 인식을 네.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자체는 좀 복잡하기도 하고 매년 뭐 매월 매주 업데이트가 안 되면 이게 상담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계속 세무사님들도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상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잘 안 하시기도 하고 네. 그런 추세긴 해요. 일단은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네네네. 어필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이게 국세청 이게 홈택스 홈페이지 보면은 우리 양도세 계산할 때 계산기가 있잖아요. 셀프 계산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돌려서 그대로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할 수 있죠. 네, 그냥 돌리고 세금 나온 거 그대로 내면 맞아요. 아무 문제가 또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네. 그걸 보고 그냥 고지것대로 사용해서 내셨는데 나중에 이제 세무사한테 보여주거나 했을 때 네. 금액 차이가 작게는 뭐 두세 배에서 음. 그 이상도 차이 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안 내도 되는 것들을 내고 근데 만약에 내면 다시 그거 돌려받기 어렵잖아요. 먼저 돌려주겠다고 얘기 안 해요, 절대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내라고 하는 건 빨리 내라고 다시 나중에 네. 수정 신고하라고 또 고지가 오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덜 낼 수는 없지만 더 낼 수는 있다네요. 그렇죠. 아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앞으로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즘에는 사실 이 종부세나 보유세 원래 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내는 부분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네. 근데 우리가 좀 피할 수 있는 거는 취득세 부분이라든가 네. 그리고 양도세 부분은 어떻게든 그 본인이 포지션을 변경하고 포트폴리오를 바꾸느냐에 따라서 크게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 부분이 가장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 그리고 법인을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기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아낄 수 있는 금액이 또 상당하잖아요. 맞죠. 예, 네. 경비 처리.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모르시는 분은 그냥 아끼고만 계시는데 네. 꼭 사용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그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처리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네.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거를 준비하셨나요? 일단은 그 7공 대책 이후에 작년 네, 그 양도세뿐만 아니라 이제 취득세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이슈가 컸었잖아요. 네, 취득세가 개정이 되고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이제 양도세뿐만이 아니라 취득세도 이제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더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해왔는데 제가 저번 주에 네네네. 제 채널에 그 네. 혹시 보셨어요? 취득세 중과 피하는 법이라고 올렸는데 문제네요, 문제. 이게 문제네요. 제가 거기서 뭘 얘기했냐면 네. 취득세 중과가 이제 최대 12%에서 그렇죠. 더 이렇게 추가로 뭐 네. 농특세나 뭐 내야 되잖아요. 그거 빼더라도 12% 단순 계산했을 때 네. 사실 그 이거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게 저는 세 가지 정도 있다 하면서 공시가 1억 이하인 물건을 되게 중요한. 예, 그거를 취득하고 보유를 하고 양도하는 시점까지 얘기를 했었고, 네네. 두 번째가 그 이거였죠.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단일세로 네네.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임대사업자. 맞아.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도 신축 분양의 경우에는 네. 85% 감면받을 수 있는 게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그 세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 네. 말씀해주셔서. 피하는 방법 해서 저는 핵심만 얘기하고 돈을 네. 아낄 수 있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방법. 제일 중요해요. 자, 근데 오늘은 좀 약간 전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 그러면 취득세 중과세 규정에 대해서 한번 네.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PPT 또 정성껏 보이네요. 다봄 이게 다 본다는 건가요? 좋은 뜻으로 되게 신중하게 헤아린다 뭐 이런 순우리말이라고 아, 저는 필요 경비를 다 본다. 다 본다. 다 본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인석세무사 대표님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2020년 7월 10일 이후 사실 이 7월 10일 이후 시행된 게 이제 8월이잖아요. 네, 8월 12일 네. 무슨 우리가 외울 때 항상 임진왜란 언제 몇 년도인지 아세요? 몇죠? 1592 1호구 맞네요. 네. 외울 때 이렇게 외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역사 공부할 뭐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뭐 710 이후에 실제로 적용되는 맞아요. 거는 812 뭐 이런 거 914, 네, 224, 뭐 813 16. 한숨 나오는데 최신판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최신판 봅시다. 또 언제 바뀔지 네. 모르겠지만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 주택 관련해서 취득세율 네네. 정리 한번 깔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710 대책 이후에 8월 12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율을 지금 표로 하나 정리했는데 일단 여기서 부동산 중에서 주택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주택이 중요하죠. 그렇죠. 주택분에 대한 그 전 취득세율의 구조와 710 대책 이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는 중과세율 규정에 대한 표 내용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여기 보시면 알고 계실 텐데 9억부터 9억까지 3단계로 나눠서 이게 이제 과세 표준이죠. 네. 과세 표준이라고 하면 이제 주택분으로 보자면은 공동주택 공시가액이거나 네. 개별주택 공시가격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6억 이하일 때와 6억부터 9억까지 9억 초과했을 경우에 이제 1% 구간과 1.01% 이거 지금 2.99%죠. 바뀌었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중간에 한번 이렇게 됐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한 번 바뀌었던 부분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간은 또 다른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중과세 규정이 이제 적용되기 이제 그게 발표되기 전에 이거 한 번 바뀌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유가 문턱 효과 때문에 그런데 맞아요. 예를 들면은 6억에 취득한 사람이랑 네. 6억 1원에 취득한 사람이랑 이 구간이 완전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 같은 게 2%였는데 네. 그거 문턱 효과를
문턱을 넘어가면 세부담이 확 증가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개정상이 한번 있었죠. 네. 네. 그 이후에 근데 저는 그 생각이에요. 이제 주택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희한하게 6억에서 9억에 낀 주택들이 많은 거지. 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한 8, 9억짜리로 이게 넘어가는 애들, 그러니까 8억, 7억 넘어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네.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좀 이렇게 바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바뀌었다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에 들어가는 주택 많고 지금 서울도 네. 평균 매매가 금액 이미 10억 돌파했는데. 그래서 뭐 고가주택 기준도 바뀐다고 하잖아요. 네. 9억이 아니라 근데 그거 쉽게 바꿔주겠어요? 안 바꿔줄 것 같긴 한데.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데 뭐하러 바꿔줘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 만약에 이걸 바꿔버리면 밑에는 뭐가 되는데 또 이제 또 세분화 시켜가지고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에는 안 들어요. 네. 하여튼 뭐 자, 계속 그렇게 가겠습니다. 되면은 일단 요 해당 개정 규정, 요 중과 규정 적용 전에 이렇게 네. 한 차례 바뀌었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장 논의의 핵심이 되는 주택분 취득 시 중과세 규정이 이거잖아요. 네. 1세대 2주택, 조정지역 1세대 2주택자, 3주택자, 그다음에 3주택 이상자로 표현을 할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게 8%, 12%가 적용이 되고, 네. 그다음에 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데 그게 3주택이자. 네. 그러면은 8%. 네. 그다음 비조정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데 그 주택이 이제 네 번째 주택이다. 네. 그러면은 12% 적용. 음. 요게 이제 한 세트고 중요한 개정 규정이고. 네. 그다음에 법인이 네.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냥 4배 중과 예전 같으면 1%에서 3%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맥시멈 4배까지 증가한 12%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개정 규정이 적용이 됐죠. 그 법인도 그렇지만 네. 전에 네, 취득세 중과가 한 번 있었잖아요. 한 차례. 있었죠. 4%까지. 그게 4주택 맞아요. 네. 4%까지. 네. 4%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또 올린 거잖아요. 맞아요. 4% 됐을 때만 해도 다 법인이 훨씬 이득이라고. 요걸로 취득 많이. 예, 그때 당시에 또 법인으로 양산이 많이 됐다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1인 부동산이 많아졌어요. 예. 저도 웬만한 상담 보면 다 이렇게 설립일이 2020년 매달 맞아요, 매달 맞아요. 다 그런 식이에요. 그쵸. 20년에. 맞아요. 이것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니까 예. 제가 말할 때 또 이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예, 맞아요. 그거를 취득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배제가 되잖아요. 중과 배제 취득세 네. 중과 배제 주택은 법에 열거가 돼 있지만 또 지방세법상 경합 규정이 있어가지고 대도시 내에 소재한 설립 후 5년 이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3% 적용, 예. 13% 적용이 아니라 12% 적용을 하거든요. 중과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시가격 그거 1억이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지. 네. 이미 그 중과 법인의 중과는 또 다른 거거든요. 법인 취득세 중과 그 요건을 이미 이제 완충시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굉장히 프리하죠. 그래서 그렇죠. 서울에서 공시가 1억 이하짜리 사서 쫙 모아도 지금 21년부터는 추가 과세가 20%가 되잖아요. 주택은. 맞아요. 그럼에도 개인이 내는 세금보다는 낮잖아요. 훨씬 낫죠. 네, 훨씬 낮잖아요. 그래서 법인은 또 뭐 손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공시가 1억 이하에 국한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 말고는 법인이 낮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기사를 봤었는데 며칠 전에 네. 1억 이하 주택 공시가격 싹쓸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싹쓸이. 네. 지금 저도 막 지금 찔리는데. 어쨌든, 예,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자, 일단은, 자, 그렇게 해서 추가로 또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하다고 하던 주제라고 한다면 네. 법인 취득이 있을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저희 무상 취득 증여. 네. 증여일 때는 원래가 3.5%의 취득세율을 적용을 하다가 네. 이것도 바뀐 게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네. 수증자가 이제 증여를 받는데 그 증여받는 주택의 취득 시에 증여일 당시 공시가액이 3억 이상이면 단일 세율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율의 세율이긴 하지만 네. 15%를 때려 맞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또 증여할 때 증여 취득세는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증여세가 크니까. 그래서 취득세 좀 낮았죠. 네. 네. 근데 이래버리면 증여세나 증여취득세나 고객보호처럼 느껴져요. 사실 12%면. 정말 주의하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네. 예전 같은 경우 증여를 하게 되면 취득세 별로 대표님 말씀 의사결정에 별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요거 생각 안 해보면 물론 단서 규정이 있긴 한데 일단 그거는 차후에 설명을 드리고 네. 요거를 고려 안 하고 증여 의사결정을 한다면 처음엔 증여세율 3.5%인 줄 알았는데 12%를 때려맞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것도 이제 그렇죠. 체크할 때 이제 중과를 체크할 때는 원래 우리가 증여할 때는 네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증여할 때 뭐 증여 취득세나 증여세 생각할 때 이제 지분만큼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과를 판단할 때는 전체 이 공시금액, 그러니까 네네, 물건 맞아요. 전체 공시금액을 봤을 때 공시가액 3억 이상이면 그렇죠. 네, 중과 대상이다. 그렇죠. 만약에 증여를 받는데 네. 50% 지분만 증여를 받았다. 네, 근데 그게 공시가액이 뭐 예를 들면은 뭐 6억이었다. 네. 아니 5억이었다. 네, 근데 그러면 50% 지분이니까 2억 5천이니까 네, 공시가액 3억 이상 아니지 않냐. 네. 이게 아니라 판단할 땐 전체 5억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요게 좀 중요하죠.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많은. 왜냐면 증여랑 증여치세 원래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과 판단할 때는 다른 부분이니까. 그렇죠. 중간 판단할 때 전체로 판단해야죠. 네. 이 부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물론 단서 규정이 하나 있는데, 네. 요거는 수중자 기준이 아니에요. 증여자가 만약에 증여자가 수중자한테 주택을 증여를 하는데, 네. 이제 관계는 요 둘의 증여자 수중자의 관계는 직계 존비속, 부모와 자녀 관계거나 네. 배우자여야 돼요. 네. 요 두 가지에 한정하긴 하는데, 만약에 요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면, 네. 요거와 무관하게 최대치 공시가격 3억과 네. 조정지역에 소재한 것과 무관하게 12% 정도 안 하긴 해요. 네. 왜냐면 일반 증여세를 내는 거니까. 그렇죠. 3.5% 네. 때는 3.5%를 네. 취득세율을 부담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유일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없을 것 같아요. 네. 거의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시고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가지고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첫 시간에 이렇게 취득세 관련해서 이 710이죠. 710 대책 이후에 지금 벌써 1년이 됐네요. 오래돼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정리하면서 네. 이렇게 1년이 벌써 거의 다 됐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아, 걱정하지 마세요. 또 네. 바뀔 거니까. 또 바뀔 거예요. 계속 바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헷갈리는 이 네. 중과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법인 얘기 그렇죠. 그리고 이 증여에 관련된 얘기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보시면 좋을 내용들 네.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다봄, 다봄입니다. 다봄 이진석 대표님과 함께 또 세금에 대해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 이진석 대표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하단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